임영웅 애도 기간의 콘서트 안 좋은 여론 속에서도 숙연했다. 사랑이 서로의 온기가 되어 주었다. 자, 이 기사 내용 아마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이 애도 기간에도 불구하고 생업은 이어져야 한다. 아니다. 콘서트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참 비판과 비난 그리고 지지와 응원이 뒤섞여 있는 대한민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많은 언론사들에서 입장을 전혀 바꾸고 있다라는 것이 저는 팩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아티스트 공연 시작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새해 선물을 모든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데 일단 모든 분들에게 노래를 선물로 드리겠다. 하지만 보너스로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리고 싶어 공연 시작 전부터 33장의 사인지를 의자 뒤에 붙여놨다. 제가 아까 공연 시작하기 전에 붙여놨기 때문에 계단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제가 벽 쪽에 붙여놓기도 했으니 33개를 사인했다. 18,000여 분의 관객분들이 와 계신데 퍼센트로 계산해 보니 0.02%의 확률로 받으실 수 있더라. 그래서 막 사인지를 찾아내는 분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임영웅님은 오늘 완전 행운의 주인공이시다. 제가 뒤에서부터 사인지를 붙였는데 역시 영웅시대 스케일이 달라 330장 정도는 해야겠구나 라고 말하며 지금 당장 사인지를 받지 못해도 서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임영웅님의 이 머시중원디 노래를 부를 때의 영시봉의 빛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다라고 합니다. 자, 노래를 부르면서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에게 임영웅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노래하는 중에 그렁그렁하게 눈물이 가득 찬 임영웅님의 눈물을 보게 됐는데 별나사,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부를 때면 실제로 눈물이 날 것 같은 마음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노래를 할 때 원래 딴 생각을 좀 하지 않고 가사에 집중해서 여러분들께 온전히 전달드리려고 하는데 특히 별나사를 부를 때면 많은 생각이 든다. 세월이 흐르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라는 가사가 저는 이 노래를 부를 때 참 좋구나 공감하고 그랬는데 최근에 한 번 더 깊이 느낄 수 있었다.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부를 때 실제로 눈물이 맺힌 적이 없었는데 저번 공연 27일 날 부를 때 눈물이 너무 날 것 같아 미쳐버리는 줄 알았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눈물이 많이 날 뻔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왜 최근에 세월이 흐르고 보니 이제 알 것 같다라는 걸 공감했고 왜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부를 때 임영웅님이 그토록 눈물을 흘릴 뻔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임영웅님을 절대적으로 지지해주시는 영웅시대 분들 덕분에 뭐 말도 안 되는 DM 논란 사태, 최근에 콘서트 강행에 대한 무지성적인 비난 견뎌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임영웅님의 이런 팬들에 대한 사랑이 새로운 의무사항으로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건행뿐만이 아니라 하나가 더 추가됐다고 합니다. 임영웅님이 뭐라고 했느냐? 콘서트 현장에서 굿즈를 구매할 때 영수증에 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자필로 남겨놨는데 영웅시대의 새해 의무사항은 3가지. 바로 건강하기, 행복하기, 사랑하기라고 합니다. 건강하기에는 운동, 검진하기가 있고 행복하기에는 내 삶의 행복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고 사랑하기는 온 세상이 사랑으로 빈틈없이 따뜻해지기를 바란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자, 이런 임영웅님이 콘서트를 강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참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제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을 드려도 이해 안 된다라는 대중들이 실제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자, 임영웅님의 이런 국가 애도 기간에도 경제는 돌아가야 하고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대형 공연, 강행한 진짜 이유, 언론사에선 또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가수 임영웅이 국가 애도 기간 중에도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이유가 자리 잡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뭐 많은 가수들이 취소와 연기를 이야기했지만 임영웅님은 실제로 추모와 애도의 뜻을 표하기도 했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임영웅님의 콘서트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신 기술과 화려한 무대 장치들부터 해서 공연이 취소된다면 여기에 연결된 모든 협력 업체들의 생계가 직결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임영웅님이 콘서트를 강행한 진짜 이유는요, 혼자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내가 콘서트를 취소하면 돈을 못 버니까 아닙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주변에 있는 수많은 관계자들에게 파생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피해 사실들을 어떻게든 막기 위한 임영웅님의 최대의 선택이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팬들과의 약속도 떼놓을 수가 없겠죠. 자, 이런 임영웅님의 국가 애도 기간 중에 콘서트 강행은 여전히 대중 사이에서 찬반 여론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지만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려는 의지와 팬들과의 약속을 소중히 하며 애도의 마음을 담아 위로를 전하는 이 콘서트가 사실 여론을 많이 뒤바꿔가고 있습니다. 임영웅님에 대한 안 좋은 기사가 정말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특정 몇몇 언론사를 제외하고선 이제는 임영웅님의 입장을 이해한다. 임영웅이란 가수에게 너무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들 우리가 언론사 기사 제목에서만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브랜드 평판에서도 탑3의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으니 말입니다. 자, 이런 임영웅님, 사실 콘서트 강행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서도 제가 미처 말씀드리지 못했었던 임영웅님의 이 콘서트 내부적인 상황도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영웅이란 가수의 이름을 네이버에 검색해 보면요, 여전히 어떤 줄 아십니까? 여전히 국가애도 기간에도 콘서트를 진행한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사에 보면 팬을 챙기는 임영웅, 그에 보답하는 영웅시대, 애도기간 콘서트 진행 원하면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해준다 등등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고 희생자에 대한 깊은 애도, 콘서트는 고심 끝에 진행한다라는 이 입장 차이를 왜 임영웅이란 가수에게만 엄중한 잣대를 들이댈까요? 엄중한 잣대라고 들이대기에도 애매할 정도로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임영웅님의 콘서트 깜짝 놀랄 일이 하나 벌어졌다고 해요. 생생한 증언인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 글을 올리게 됐다. 자신의 어머님은 미스터 트롯 때부터 임영웅님의 팬이셨다고 해요. 콘서트를 가고 싶으셔도 표를 구하기가 어려워 항상 못 가셨다고 합니다. 자신들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부담을 느낄까봐 늘 괜찮다라고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매일같이 그렇게 몇 년을 영상만 찾아보시던 어머님께서 드디어 콘서트를 가게 됐다고 합니다. 이번 콘서트 207 구역을 잡고 아버지와 함께 아드님이 보내드렸다고 해요. 2시간의 기차를 타고 가셔서 30분 동안 급히 저녁을 드시고 1시간 반을 택시를 타고 고척 스카이돔에 도착하셨다고 합니다. 사실 지하철을 타고 갔다면 더 빨리 갔을 수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화장실을 멀리 가셔야 해서 어머니가 먼저 자리에 앉겠다고 설레인 마음에 발빠르게 이동을 하셨다고 해요. 자, 임영웅님의 콘서트 현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했었던 콘서트 경연장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규모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자, 어마어마합니다. 굉장히 크고, 알다시피 고척돔은 야구 경기를 주로 하기 때문에 이 관객석이 굉장히 경사진 곳이 있단 말이에요. 밑에서 보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사실 이 뒤에서 보시는 분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이시죠? 요렇게 경사진 쪽, 후방 쪽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 당시 때 사실 안전 요원들이 많이 배치가 됐죠. 근데 사단이 나고 말았어요. 어머니가 급하게 가시다가 통로를 잘못 들어가셔서 반대로 넘어가려고 계단을 내려오시다가 발을 헛디디면서 그대로 머리로 떨어지셨다고 합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추락 사고가 있었던 겁니다. 주변에 계셨던 분들도 다 놀라셨다고 해요. 안전요원분들이 바로 달려오셨고 상태를 보시고 움직이지 마시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도착하니 준비되어 있던 앰뷸런스로 어머니를 모시고 갔다고 해요. 응급실을 찾으셨는데 한 번 거절당하고 머리는 계속 부어오르고, 요즘 알다시피 병원에서 거부하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놈의 파업이 뭔지. 두 번째로 간 응급실에서 받아주셨는데 공연 관계자분이 계속 동행을 해주셨고, 검사 과정 내내 어머니 옆에 계시며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고 안심을 시켜주셨다고 합니다. 검사비와 치료비까지 내주고 가셨다고 해요. 검사 결과 너무나 다행히 출혈 양상은 없었지만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 추적 관찰이 필요하고 메스껍거나 어지러우면 다음 날이라도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라며 퇴원하셨다고 합니다. 병원비가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일련의 과정들에 아버지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어디다 이야기할 것이 없으셨다고 하여 이렇게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셨다고 해요. 하지만 어머님은 어떻죠? 오랜 시간 기다리셨고 새해 시작에 정말 큰 기쁨이 되어줄 뻔했던 순간에 자신 때문에 망가진 것 같아 속상해 하셨고 콘서트를 보지 못하여 너무 아쉬웠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관계자분들의 진심 어린 관심으로 콘서트를 보지 못했음에도 모두 보상을 받은 기분이 들었다고 해요. 한창 공연 보실 시간인데 찍혀있던 부재중 전화들, 설마 하고 걸었을 때 아버지의 울먹이는 목소리와 상황들에 너무나 깜짝 놀라 순간적으로 사고가 정지됐었지만 괜찮아지신 엄마를 보고 나니 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녀분도 팬이 됐다고 해요. 임영웅님과 관계자분들의 대처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고 합니다. 이게 애도 기간에 콘서트를 한다고 비난을 받은 임영웅님의 콘서트 현장의 실체입니다. 이게 진실 팩트예요. 이런 콘서트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큰 사고가 아니길 참 다행이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임영웅님이 팬분들만을 생각하고 만든 공연이기 때문에 관계자분들의 케어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공연을 보지 못했음에도 자녀분들까지 임영웅님의 팬이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치료 비용을 강제할 수 없는 이유라고 되어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번 임영웅님의 콘서트를 두고 참 말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아티스트 콘서트 시작되기 전에요, 사전 MC인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희생자분들을 위해 묵념의 시간을 가지자. 그래서 많은 영웅시대 분들과 추모하는 시간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요번 4일차 새해 첫 공연에서는 임영웅님은 검정 타이에 검은색 양복을 입고 조의를 표하는 모습으로 등장을 했어요. 의상부터가 이미 어떤 마음인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임영웅님은 노래를 부르고 나서 공연에 앞서 최근 안타까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희생자분들에게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가족분들과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달드리며 오늘 이 자리가 조금이나마 희망과 위로를 드릴 수 있는 곳이 되길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영웅이란 가수는 그런 가수예요. 특히 2025년 새해가 밝았다라며 절을 하며 세배도 올리기도 했고요. 영웅시대 분들 너무너무 보고 싶었고 한 자리에 모일 수 있어 정말 다행이다 라면서 정말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눈물 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임영웅님을 보면서 너무 보고 싶었다라는 말을 듣고 정말 펑펑 울면서 오히려 내가 더 고맙다, 나도 보고 싶었다 라는 이야기가 정말 많았고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큰절을 하면서 임영웅님이 딱 절을 하자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은 임영웅 사랑해를 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래로서 임영웅님은 선물을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런 지금 감격적인 콘서트, 추모의 의미까지 지니고 있는 콘서트를 하고 있는데도 비판이 쏟아지다 보니 언론사들도 답답했나 봅니다. 이제 그만해라 이거죠. 특정 언론사들이 유독 임영웅님을 괴롭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내용을 보면 임영웅님의 행보에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하지만 콘서트 취소 비용 청구서 자체가 해당 가수와 소속사가 모조리 책임져야 한다라는 점에서 무조건 취소를 강요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임영웅님의 콘서트는 아시다시피 정말 많은 관객들이 모이고 있죠. 지금 보면은 사실 이런 야구 경기,
이곳이 열린 곳에서 임영웅님이 공연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 고척 스카이돔은 저런 야구 경기 그리고 엄청나게 큰 규모의 아이돌들이 공연을 하는 곳입니다. 여기를 대여하려면요 수억 원의 돈이 든다고 해요. 그래서 공연 개최에 최소 얼마입니까? 6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콘서트 티켓 매출의 8%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고 해요. 최대 16만 원에서 11만 원까지 형성된 티켓값 중간으로 한 13만 원 정도로 책정을 해봤을 때 한 회당 14,000명이 들어온다라는 걸 계산해 보면 한 회당 수수료만 1억 4,500만 원이 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심사 조건도 까다롭다고 합니다. 행사 개최일 2일, 사용료 3억 원, 이용 인원 4만 명이 들어야 하고요. 전기료, 공공료, 전광판, 음향 설비 등의 비용은 별도로 청구된다고 합니다. 즉 콘서트를 취소하게 되면요. 이 모든 비용이 하루마다 수억 원씩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임영웅님은 6일차 공연이었으니까 수십억의 손해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팬분들의 취소표 환불은 물론이거니와 대여 비용까지 고스란히 물어줘야 하니 한 팬은요. 콘서트를 취소하면 가수는 개념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진 모르지만 엔터업계 종사자들은 문을 닫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이 공연에는 가수를 비롯하여 댄서, 밴드, 스텝, 현장 진행원 등 수많은 인력들이 동원이 됩니다. 이들의 인건비 역시 가수가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가수와 소속사가 부담을 전부 다 떠안아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콘서트를 1년 농사라고 부르는 거죠. 자, 마포구에서 열렸었던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의 임영웅님의 모습입니다. 알다시피 리사이틀 공연에서 임영웅님은 계속하여 애도의 마음을 보내기도 했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공연을 하기도 했죠. 이건 뭐 성시경 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취소한 가수들도 있어요. 뭐 여기에 뭐 공연의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던 게 아니냐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 뭐가 됐던지 간에 콘서트를 강행하든 취소하든 가수 모두에게 각자의 사정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과도한 비난은 서로에게 생채기만 남길 뿐이다 라는 것이 팩트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계속하여 언론사들을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 칼럼을 보면요. 방송 3사 시상식 없는 세밋 보내보니 자, 비상계엄 사태에 이어 무한공항 참사가 이어지면서 연말 염시가 침울하게 가라앉았지 않습니까? 대중문화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수 조용필 씨의 20집 발매 기념 콘서트가 연기가 되고 여러 가수의 공연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임영웅님의 경우 참사 당일 3회차를 그대로 여는 데 이어 남은 3번도 진행한다고 하는데 들리는 말로는 참사 이후 회차들은 그전에 비해 상당히 절제하고 컨셉도 바꿨으며 진행을 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일각에서 비판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애도 기간에도 경제는 돌아가야 하며 팬들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대중 연예인의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은 그 자체로 뭐라 되어 있습니까? 존중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기본적인 존중 자체가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는 있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임영웅님의 행동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언론사는 찬성하고 지지하며 개념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언론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어지고 있는 상태이죠. 그 중에서도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정말 팩트에 입각해서 기사를 써내는 디스패치 언론사가 참다 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타이틀부터 취소를 강요할 수 없다. 임영웅의 공연과 선택적 비난에 대해서 날석에 예리하게 팩트를 짚어냈습니다. 자, 지금 보면 임영웅은 6차례 콘서트를 진행한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18,000명씩 총 10만 8,000명이 찾아오는데요. 자, 성시경 씨 역시 4만 명 이상이 올림픽 체조 경기장으로 향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두 사람이 국가 애도 기간에 콘서트를 열었는데 동시에 비난 여론에 직면했습니다. 전 국민이 슬픔에 빠진 지금 공연을 강행했어야 하냐.
하지만 취소는요, 강요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공연 취소에 따른 손해를 보상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 뭐 나라에서 보상해 줍니까? 아니라는 거죠. 오로지 아티스트와 제작사가 이 모든 것을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 뭐 무조건 취소해라,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겠죠. 한 문화평론가는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수 개인이 취소를 결정하기가 어렵다,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이 취소라는 건 개인의 몫이 아닌 거죠. 수많은 경제 행위로 연결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뭐 수백 명의 스텝, 설치 기사, 진행 요원, 그리고 대형 공연의 경우 무대를 미리 세팅하죠. 무대 설치부터 리허설 등 최소 3일 전부터 스태프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자, 이런 사전 제작 비용은요, 제작사가 감당할 몫입니다. 하지만 공연이 만약 취소가 되면 그 이후의 임금은 책임 소재를 따져야 하고, 국가 애도기간이 천재지변이 아니라서 공연 보험으로 구제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공연에 참석하는 관객만 수만 명이에요. 지막의 팬들은 장거리 버스를 대절하고 숙소를 예약합니다. 운송, 숙박, 식당 종사자들 또한 공연의 영향권 안에 있는 셈입니다. 콘서트를 연기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대형 공연장의 경우 대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1년 전에 예약을 잡고요, 취소한다고 해서 원하는 날에 다시 빌릴 수조차 없다라는 겁니다. 고척돔의 경우 3월에서 10월달까지 야구 경기를 우선 진행합니다. 따라서 공연할 수 있는 날짜가 1월에서 2월, 11월에서 12월까지 밖에 없어요. 임영웅님은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 올해 연말을 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1년이 밀리는 겁니다. 자, 애도에는요, 각자의 방식이 있습니다. 뮤지컬은 되고 콘서트는 안 된다? 뮤지컬 알라딘, 지킬 앤 하이드는요, 예정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비난 여론이 거의 없어요. 한마디로 특정 가수에게만 문제를 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을수록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 보니 대중 가수들이 이런 상황에서 여론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 음악은 여전히 유흥이라는 인식이 남아있다. 문화예술에 대한 선입견이 여전히 존재한다. 특정 개인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건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공연 취소에 대한 무조건적인 찬사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하지만 단순히 취소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플랜 B, 두 번째 계획 등에 대한 대안 컨텐츠를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해요. 공연장에서 애도곡을 선곡한다거나 공개적으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 애도의 방식은 여러 가지다. 기준도 없이 대중음악에만 잣대를 대는 건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영웅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시경님과 마찬가지로 묵념의 시간을 가졌죠. 자우림 밴드 역시 관객들과 함께 희생자들을 애도했고, 또 다른 가수들도 희생자를 위한 위로곡을 불렀습니다. 자, 국가 애도 기간에도 사회는 돌아갑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공유하고 추모하고 생활하며 애도의 기준을 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요할 문제도 강제할 수 있는 성질도 아니라는 겁니다. 애도 기간은 나라에서 정한 기간이다. 그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슬픔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거부만 할 것이 아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추모하고 위로하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 임영웅님 요번 공연 때 새벽 시간대 남모르게 희생자분들을 애도했다라는 거 다들 들어서 알고 계시죠? 자, 우리 아티스트가 새벽 시간대 그 누구도 없는 곳에서 조문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아티스트가 사실 진짜 임영웅이라는 가수만큼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게 쉬운 일일까요? 저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임영웅님의 영향력을 우리가 정말 비판을 해야 하나?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실제로 이런 기사들의 댓글 내용만 봐도 보이시죠? 왜 임영웅만 난리냐? 5만 명이 넘는 규모라면 가수보다 딸려있는 스태프들, 업체들의 타격이 크다. 왜 연예인들 특히 임영웅만 까는지 이해가 안 간다. 공연은 수많은 경제 행위로 연결되어 있다. 임영웅 응원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애도 기간에 다 직장 다니고 장사하지 않냐?
콘서트에서 일하는 스태프들은 어떡할 거냐? 이것이 팩트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콘서트를 다녀오신 분들의 증언에 따르면 너무나 굉장히 신나는 축제 분위기보단 차분하고 굉장한 고품격 무대가 펼쳐졌다. 물론 완전히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에 뭐 착 가라앉은 노래만 부른 건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무거웠던 것도 사실이고 무겁다기보단 차분했다라는 표현이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영웅님이 제가 요번에 이런 말씀 한번 드렸었죠. 이런 증기기관차에서 임영웅님이 무대 세팅이 되어서 등장을 했다. 근데 요번엔 좀 남달랐다고 합니다. 지금 요 화면에 보이시는 이런 증기기관 열차, 여기에 임영웅님이 탁 앞에 서가지고 제가 등장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우리 아티스트가 탁 여기에 걸터 앉아가지고 완전 대장처럼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부산말로 까리하다. 네, 요 말이 어울리게끔 굉장히 멋스럽게 등장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힙합스러운 느낌도 충분히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또 다른 면모가 있었는데요. 임영웅님의 온기 노래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번 새해 첫 공연에서 불렀던 온기 노래는요, 꼭 들어봐야 한다라는 극찬 평가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불렀었던 온기 노래 무대보다 과연 더 잘 부를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이번 임영웅님의 콘서트의 의미가 뭡니까? 추모잖아요. 위로 아닙니까? 그런 위로의 진심을 담아 꾹꾹 마음을 담아 눌러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노래 무대가 감격적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이것뿐입니까? 임영웅님이 또 가죽 자켓이 굉장히 잘 어울리잖아요. 우리 임영웅님의 이름으로 네이버에 임영웅 가죽 자켓 요렇게만 검색을 해봐도 어떻습니까? 우리 아티스트 뭐 가죽 자켓 잘 어울리는 거는 뭐 이로 말할 수 없죠. 예전부터 잘 어울렸지 않습니까? 요 가죽 자켓이랑 가장 비슷했던 것 같아요. 임영웅님의 예전 화보 사진이죠. 구전노경 화보 사진인데, 요렇게 생긴 가죽 자켓에 갈색으로 되어 있는 옷을 입고 나와서 노래를 불렀는데, 마지막에 노래 마무리를 귓속말로 하려다가 영웅시대 분들이 막 관객석에서 자지러지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자기가 굉장히 부끄러워했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현장에 가신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충분히 느낌이 오실 거라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소소한 무대도 충분히 많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티스트가 기존에 보여줬었던 무대들은 굉장히 막 신나고 막 다 같이 뛰고 이런 분위기였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확실히 많은 분들을 좀 위로하고 추모하기 위해서 우리 아티스트가 많이 자제했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는데, 제가 그 중에서도 좀 한 가지 마음 아픈 이야기를 한 팬분에게 전해 드릴 수가 있었어요. 우리 아티스트가 아시다시피 과거에 어떻습니까? 많은 친구들을 챙기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부산에 임영웅님의 절친인 또 이 축구계의 이사님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축구협회 이사님. 근데 그분의 아내 되는 분이 꽃집을 하고 있어서 그 일대 지역의 영웅시대 분들은 많이 방문을 한다고 해요. 근데 거기에서 전해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임영웅님이 요번에 많이 아팠다고 합니다. 특히 다이어트를 7kg 이상 하게 되면서 몸에 뭐 무리가 약간 오긴 했겠죠. 그런데 그 몸에 온 무리보다 마음에 입은 상처 때문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아티스트를 너무나 힘들게 만들었던 임영웅님의 DM 사태잖아요. 근데 이번 DM 사태뿐만이 아니라 우리 임영웅님의 콘서트 강행에는 여러 가지 말 못할 이유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그것조차 임영웅님이 힘들게 결정했던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비판과 비난이 이어졌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사태를 제대로 봐야 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슈에 따라 여기저기로 옮겨 다니곤 합니다. 이번 임영웅님의 새해 공연 시리즈들이 전체적으로 신났다, 뭐 대박 무대가 있었다 라고 말을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이 온 나라가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 때문인 것 같아요.
실제로 임영웅님 뿐만이 아니라 뭐 요런 기사도 제가 좀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 이제 연예인들은 이 국가 애도 기간에는요 사진조차 올려서는 안 된다고 해요. 전종서라고 하는 여자 연예인이 자신의 근황 셀카 사진을 올렸다가 문매를 맞아서 빛의 속도로 삭제를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네, 우리 아티스트가 얼마나 힘겨운 상황 속에서 이번 콘서트를 진행했는지 많은 영웅시대 분들은 충분히 아실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이번 임영웅님의 새해 신년 리사이틀 4일차 공연부터 굉장히 이상한 움직임을 제가 좀 포착할 수가 있었거든요. 지금 보면 이 언론사에서 유독 난리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모르겠어요.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임영웅님의 요번 콘서트 진행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만이 많아 보입니다. 여기 보면 너도 나도 임영웅 사진 붙여놓고 영웅시대 팬들 모시기 경쟁이 붙었다. 뭐 제가 타이틀만 읽을게요. 국가 애도기간 콘서트 강행 좋지 않은 여론 속에서 고척동으로 모인 팬들. 또 있습니다. 이게 한두 개를 쏟아낸 게 아니에요. 아마 공연장에 가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언론사가 취재를 갔거든요. 제주항공 참사 애도 기간 중 그대로 진행. 콘서트 비판 속 강행에도 몰린 수많은 팬들. 2주차 공연 시작. 국가 애도 기간 속 콘서트 재개. 전부 다 TV 데일리에서 일단 올려놓은 기사 내용들 되겠습니다. 야, 이거 참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 특정 언론사들에서 유독 임영웅님에 대한 비판이 커요. 물론 안 그런 것도 있고 또 다른 언론사도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히어로가 애도하는 법, 임영웅은 강행, 황영웅은 멈췄다. 또 KBS에서 엇갈린 연예계, 조용필, 이승철은 취소, 임영웅은 강행,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뭐 이런 언론사들보다도 특히 몇몇 언론사가 굉장히 좀 심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는 강일홍 기자님의 취재 현장은 달랐습니다. 다시 찾은 임영웅 콘서트 현장,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이번 사고 이후 관객들도 들뜬 축제 분위기 대신 차분함을 유지했다. 콘서트 진행은 연쇄적인 파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책이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완벽한 팩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임영웅님의 새해 첫 리사이틀 공연이 진행되고 있는 이 현장은요, 일주일 전 축제를 방불케 하는 들뜬 분위기와 사뭇 달랐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공연장 밖에 있었던 춤과 뭐 노래를 부르던 팬분들의 행사는 다 사라졌고요. 특히 관객분들은 주변 카페, 쉼터 등에 3, 3, 5 모여서 차분하고 조용하게 시간을 보냈고, 이렇게 검은색 패딩을 전체적으로 맞춰 입고 오셔서 안에다가 영웅시대 팬덤 컬러를 입음으로써 와, 현장을 찾으신 영웅시대 분들도 이번 추모에 이렇게 복장으로나마 동참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정말 남다르지 않습니까? 수만 명이 운집한 가운데에서도 왁자지껄함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다. 무안국제공항 사고 이후 분위기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국가 애도 기간임을 감안한 영웅시대 팬분들이 일심동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이런 분위기를 이끌어냈다. 울산 리무진 버스를 타고 올라온 여성 관객은 1년을 넘게 애타게 기다렸던 콘서트를 못 볼 수도 있다라는 각오를 했다. 공연을 진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안도했지만 가수와 함께 숙연한 마음으로 공연을 즐길 생각이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 임영웅님이 뭐 오래 기다려주신 팬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연을 할 수밖에 없었죠. 사실 이 결정에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한다라는 반응이 줄을 이뤘다고 해요. 희생자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지만 팬과의 약속도 중요하다. 공연을 취소하는 것보다 애도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 것이 더 소중한 일이다. 가수도 1000번, 10,000번 취소하고 싶은 심정이었겠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더 마음이 아프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보이시죠? 영웅시대 분들이 이렇게 검은색 패딩을 입고 조용히 공연을 즐기신 건데, 어떤 분은 저에게 그런 댓글도 남기셨어요.
그렇게 임영웅 가수에 대한 비판 기사를 쏟아내는 언론사들, 그렇게 따지면 당신들 밥도 먹지 말고 기사도 쓰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니냐, 애도해야 하는데 왜 당신들의 밥벌이는 그대로 진행하면서 임영웅 가수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추모 공연을 하는 것은 그렇게 비난을 하는 거냐? 날카롭지 않습니까? 천문학적인 제작비가 투입된 이번 공연은요, 각종 설치물과 오랫동안 준비해온 스태프들의 생계형 인건비, 지방에서 올라오는 수백 대의 대절버스를 취소까지 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외국에서 가족들과 한국으로 돌아와 호텔 생활을 하며 공연을 며칠 동안 기다린 관객들. 이 공연의 규모가 엄청나잖아요. 연쇄적으로 뒷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책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임영웅 님이 돈을 벌기 위해서 결정한 게 아니라 콘서트 사흘 공연의 티켓 매출액만 어림잡아 90억 원인데 이게 엄청난 연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천문학적인 단위란 얘기예요. 주최 측에서는 여러 고려사항 중 통상 6개월 전 또는 1년 전 결정되는 공연장 대관 등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연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가수들이 이미 다 6개월, 1년 전에 공연을 다 예약을 잡아놨어요. 일주일, 한 달 미룬다고 임영웅님의 콘서트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취소할 방법밖에 없는데 그러면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난 파생 피해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 보세요. 그런데도 히어로가 애도하는 법이라고 비꼬면서 임영웅은 강행했지만 황영웅은 멈췄다.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가수가 됐건 멈추는 것도 자신의 선택, 강행하는 것도 자신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다른 가수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말을 쏟아내고 있으니 여기에도 버젓이 적어놨습니다. 콘서트 강행이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 임영웅은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강행이며 콘서트를 이전과 다른 분위기에서 진행하여 팬들과 애도하는 시간을 가지며 국가 애도기간에 동참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건 임영웅님의 한 주 전에 있었던 콘서트의 이 뒷모습, 롱코트를 입은 뒷모습입니다. 여기에 보면 임영웅님을 향한 영웅시대라서 행복해요. 우리 딸 아픈 엄마 위에 매번 임영웅 보게 해줘요.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임영웅 고마워. 임영웅 콘서트 함께해서 고마워.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영웅시대 분들의 진심이 담겨있는 이 멘트들을 뒤로 임영웅님이 걸어가는 뒷모습이죠. 우리 아티스트가 정말 얼마나 고심하여 이번 콘서트를 진행해야 했는지 좀 우리 언론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한다. 중립적으로 팩트로서 좀 바라봐줬으면 한다라는 마음이 왜 들 수밖에 없는지, 이게 팬이라서가 아니라 좀 중립적으로만 바라봐 달라라는 요청이 정말 무리한 요구인지 다시 한번 재고해봐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심이 담긴 영수증 내용부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서로의 온기가 되어 모두의 곁을 지켜줄 수 있는 희망의 2025년이 되기를 늘 우리는 함께입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임영웅님의 글씨체죠. 임영웅님이 사실 예전부터 영수증에 메시지를 많이 적었잖아요. 근데 2024년 초 때 있었던 영수증과 2024년 저번 주차에 있었던 영수증, 그리고 요번 4일차 때 영수증이 다 하나로 이어지는 24년 이전부터 새해 2025년까지도 영웅시대 분들만을 생각하는 아티스트의 마음이 절절하게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임영웅님의 콘서트 어땠을까요? 와, 평가가 어마어마합니다. 무대 연출이 미쳤다라고 해요. 스크린에서 보여지는 단순한 그래픽이 아니라 정말 이 스크린에서 튀어나올 것 같은, 거기에 뭐 카페, 기차 등 그 공간에 자동적으로 모든 것이 연출이 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뮤지컬, 오페라처럼 무대 세트와 이 화면에서 보여지는 그래픽이 환상적이라고 합니다. 이런 테마가 5개 이상 된다고 해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분위기가 딱 있죠. 그러면서 노래 3-4곡씩 엮여져 있는 테마들이 스크린으로 쫙 보여지는데, 스크린이 관객의 시각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 앵글이 오히려 영상 안에 있는 모습들을 비춰주고
또 관객들을 비춰주고 그렇게 다채로움을 보여줬다라고 합니다. 그 결과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그냥 뒤에 있는 스크린 배경 앞에서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배경과 임영웅님의 실제 무대가 하나의 조화를 이루는 같은 공간인 것처럼 보여줬다고 해요. 알다시피 스크린의 크기가 엄청나게 뒤에가 거대하잖아요. 예전에는 임영웅님의 얼굴만 좀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이번 콘서트에서는 그것이 무대와 하나로 이루어졌다. 음향도 엄청 낮다고 합니다.